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요, 뒷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놓고요. 그때 세계 정상들 가운데 최고의 패셔니스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큰 키에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중국의 위요하나 절상 아빠 카드를 들고 동분서주했을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6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50입니다. 아주 젊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나던 1961년 8월,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본에 한일회담을 재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일회담 재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도 바라던 바였지요. 그러나 그 일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 배상 명목으로는 절대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오. 그렇답니다. 박정희의 특사로 일본으로 갔던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이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박정희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사람들 그런 이유가 뭐요? 청구권 문제를 배상 성격으로 규정했을 때 일본이 한국을 불법 강점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게 이유입니다. 아이, 죽어도 자기들이 강제 점령을 했던 역사는 인정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에이, 아니요. 김 원장께서 그러실 일은 아니지. 우리가 경제협력에 목말라 있다는 약점을 알고 저들이 끝까지 챙길 거는 챙기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도 일본이 한일회담 자체를 안 할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일본에서는 한일회담을 이끌어갈 수석대표 인선 작업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정계의 거물급을 한일회담 수석대표로 내정할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저희 중정이 파악한 바로는 지시전 수상이나 이시 한일 문제 간담회 회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시 전 수상이나 이시 한일 문제 간담회 회장 정도가 일본 측 한일 회담 수석 대표가 될 것 같다? 예, 각하. 박정희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마주 앉았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정도의 선에 맞춰서 인물을 인선해야 할 거 아닌가? 예, 당연합니다. 그래야 외교교섭 과정에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이 한일 회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누가 좋을까? 글쎄요. 그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각하. 응. 각하께서 직접 일본에 가셔서 이케다 수상을 만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직접? 예. 다른 누가 나서는 것보다도 효과가 클 겁니다. 일단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 당시 박정희는 한일회담, 그리고 한일회담을 통한 국교 정상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종적으로 대일 경제 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군사정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국은 원주의 규모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어떤 의미로 한국에게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 측에서 한일 회담을 위한 수석 대표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노 자민당 부총재와 사토 통상상이 마주 앉은 일본 동경의 모처. 한국이 매우 절박한 모양입니다. 미국이 원조를 축소하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겠죠. 군사 쿠데타의 명분이 경제 부흥이었는데 아마 박정희 의장은 지금 속이 바싹바싹 다 들어갈 겁니다. 속이 다 들어가서 제가 되기 전에 두 손 들고 나오겠지.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 측이 예상하는 대로 기시 전 수상이나 이시 한일 문제 간담 회장이 수석 대표로 인선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한일 회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기시 전 수상이나 이시 한일 문제 간담 회장은 한일 회담 수석 대표가 되는 것을 그다지 영광으로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한일 회담 대표를 누가 되든 어떻겠습니까마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일본이 원하는 바를 철저히 얻어낼 수 있는 뭐랄까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을 인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오늘 사케가 유난히 맛이 좋습니다. 카카, 허정카카. 무슨 일인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사람이? 예, 카카. 허정. 한때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으며 1959년 한일회담 수석대표, 제6대 국무총리, 제5대 외무장관, 그리고 과도정부의 수반을 지낸 인물 허정이다. 군사정부는 바로 그 허정을 한일회담의 수석대표로 낙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인정하고 찾아준 건 고마운 일이나 글쎄요. 카카밖에 없습니다. 이 허정 카카께서 나서주시면은 일본도 우리 한국을 대할 때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일본도 일본이지만은 국내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은 우리가 굴욕 외교를 한다, 청구권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그럽니다. 허정 씨를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현대사를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현대사 주요 사건 곳곳에 흔적을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제1공화국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허정 씨를 외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허정 씨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허정 씨의 충원을 받아들였고 허정 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망명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4월부터 8월까지는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허정 씨를 군사혁명정부는 한일회담
수석 대표로 내정한 겁니다. 한일회담 대표로 허정을 내정한 군사정부는 약간의 편법도 가미했다. 허정의 수석대표 내정 사실을 미리 흘려 일본 측으로 하여금 최소한 그 정도의 네임밸류를 갖춘 인물을 내세우도록 한 것이다. 그간 다분히 한국 정부를 깔보고 외교 관례에 적지 않은 결례를 범했던 일본이었다. 그 전력도 전력이려니와 굴욕 외교나 대일 청구권의 나라를 팔아먹느니 하며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주일 대표부에 훈령을 내려 일본이 기시 전 수상이나 이시희 한일 문제 간담 회장을 수석 대표로 임명하도록 막후 교섭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여보세요? 일본 대표부 이동환 공사인데요. 예, 이 공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본에서 내세운 한일회담 수석 대표가 스기 미치스케랍니다. 뭐라고요? 기시 전 수상이나 이시 회장이 아니라 스기 미치스케라고요? 스기 미치스케? 그렇답니다. 이 스기 미치스케가 누구야? 무역진흥협회 회장이랍니다. 뭐야? 우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을 내정했는데 일본은 고작 무역진흥협회 회장이라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측이 내정한 한일회담 수석대표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박정희는 곧 참모들과 회의에 들어가는데 카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허정 씨를 내정했다고 저쪽에다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런데 고작 무역진흥협회 회장을 수석대표로 내정하다니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김종필 부장. 예. 도대체 중정은 뭐 한 거요? 정보 파악을 이딴 식으로 해서 한 나라의 중앙정보부라고 할 수 있어?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면서 듣기 싫은 소리다 이거요? 김형욱이 조용히 해봐. 아니 각하께서는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아하, 조용히 해! 유렉이. 예, 각하. 일단 허정 씨한테 찾아가. 가서 일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 다른 사람을 인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본에서 고작 무역진흥협회 회장을 내정했는데 우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내신 분을 내세울 수는 없자는가. 결국 허정 대신 한일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인물은 한국은행 총재 배이환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10월 20일 도쿄에서 제6차 한일회담이 개최된다. 제6차 한일회담은 군사정변 이후 처음 개최된 한일회담이었다. 1961년 10월 20일 군사정변 이후 첫 한일회담이 개최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배의환 수석대표를 비롯해서 이동환 주일공사 등 모두 3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한일회담을 통해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받아야겠다는 계획하에 박정희 의장은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은 매끄럽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담은 성사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불신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며 말의 성찰을 이어나갔습니다만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1차 본회의에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분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박정희 의장은 다른 수를 찾았습니다.
종필이. 일본에 좀 다녀와. 일본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가. 가서 내가 이케다 수상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깔고 와.